여러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기본 시리즈로 지금 국민의 인기를 얻어가고 있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대선 선호도 1위입니다. 1위. 예. 이낙연 민주당 대표보다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낙연 대표는 10%대인데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대입니다. 20%대. 이대로 그냥 간다고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 이재명식 어떤 경제 정책 전략을 보면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씩 주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매달 30만 원씩 주자.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겁니다. 또 기본주택에 대한 것도 있어요. 정부가 집을 지어서 한 30년 정도 임대아파트에 살게 하자. 30년 정도. 그리고 임대료는 가장 적게 내고. 이게 기본주택이에요. 여기에다 기본대출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대출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게 이금융이나 상금융처럼 금리가 굉장히 대부업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잖아. 25%인가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10% 낮추자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정부가 금리를 금리를 내주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거기에 일정 기간 기본 대출 금액에 한해서 뭐 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2천만 원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2천만 원이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대출 금리를 정부가 내주자는 거예요. 정부가. 이게 기본 대출의 어떤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게 과연 우리 경제가 부담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봐요. 당장 정부조차도요, 이재명식 어떤 기본대출에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 정부라고 하면 뭐 기획재정부가 단연 정부의 주체죠. 여기서 보면 국가경제, 민간금융시장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기본대출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다. 이미 기본대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자꾸 없다고 하느냐. 우리 규모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희망 홀씨라든가 햇살론이라든가 이런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기본 계획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요, 재정 부담은 계속 증가할 거고 여기에 따라서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 경제 박살난다는 이야기예요. 다 반대예요. 다 반대. 기획재정부도 금융위원회도 한국은행도.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계속 기본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감대를. 와우.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가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말입니다, 진짜 파격적인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아니 국가 부채 비율이 100% 된들 어떠냐 이런 주의거든요. 100% 된들 어떠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계속 주자는 이야기예요. 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줘도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요 재정 준칙의 개념이 없어요. 아예 재정 준칙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 부채는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식 기본 시리즈로 도배를 한다면 과연 우리 국가가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부채를 감당 못하고 결국은 그리스로 갈 거냐, 아르헨티나로 갈 거냐, 심지어는 베네수엘라로 갈 거냐. 우리가 데네수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도.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본 시리즈가 현 정부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 또 한 번의 충격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결국 대선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어떻게 하면 인기 영합주의를 해서 포퓰리즘을 해서 표를 더 받을 거냐, 여기에 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결국은 여든 야든 내년 후년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그 핵심 이슈가 국민에게 어떻게 덮을 거냐, 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과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화될 거거든요. 특히 기본 대출이나 여기에는 다른 기본 시리즈하고 다르게 돈을 왕창 주잖아요. 일단 그죠? 그리고 그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은 부채로 늘어나,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참 우리 경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과연 어떻게 가는 게 정답인지 솔직히 이 대선을 앞두고는 더 복잡 묘묘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